잘못한데 오늘. 아유. 오타미션 혼나도 오늘. 자,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철판 신수. 철판 신수를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공부를 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조금 섞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그 개발해낸 이론이 있어요. 창안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 이론을 좀 덧대가지고 내가 스스로 좀 창안을 했는데, 첫 번째, 태중, 육친, 기세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진술, 충미, 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너무 걸리는 거야. 그래서 토를 연구하다가 제가 이론을 정립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경금일주다. 경금일주가 진월생이다 말입니다. 진월생이면은 우리가 오행적으로 봤을 때는 토죠. 그죠? 토란 말입니다. 토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인성이죠, 인성. 굳이 붙인다면 편인성인데, 그러면은 왜 태중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임신을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기가 임신을 하고 나서 보통 그 몸이 다 생겨나고 하는 부분이 5개월 이상 넘어가면은 실질적으로 웬만한 걸 다 듣거든. 그러면은 그 발로 차고 움직이고 실제 사람의 모습을 갖추면서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인지하는 것이 보통 7개월이 넘어가잖아요. 7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태어날 때 그 오행적인 에너지를 다 기억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팔자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진월에 태어났다 이러면 지나온 기간이 인묘로 넘어왔죠. 인묘로 해가지고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인성이죠. 목이죠, 목. 목이 팔자에서 뭐예요? 재성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인성을 쓰는데 어떤 인성을 쓰느냐? 재에 대한 인성을 쓰는 거라. 그러니까 해석이 끝나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거를 제가 임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도 나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실질적인 통변을 해보니까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론을 명명하기를 태중, 임신했을 때에 우리가 일간을 기준으로 육신을 보잖아요. 태중, 육친, 기세론이라는 걸 제 나름대로 이론을 창안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제 감명을 하면서 한번 이론을 정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너무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수월생이다. 수월이면 이 사람이 아까 방금 왔던 그 팔자 있죠. 자, 이게 응용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금이 아까 우리 도희님이 설명했던 부분 신이죠. 신신이 왔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도 일도 마찬가지로 신유로 들어왔죠. 그죠? 신유 다음에 술로 왔잖아요. 술이로 넘어왔잖아요. 똑같이 이론이 정립이 된다. 술토로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은 끊임없이 앞으로 가잖아. 그러면 신유술, 그죠? 이 사람이 인이죠, 인.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이 사람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궁극쟁제의 모양이니까 보나 안 마나 공부하는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박살이야. 그럼 이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오행은 결국은 화잖아, 화. 화는 이 팔자에서 관이잖아. 관에 들어가서 자기가 활동력을 가지지 않으면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이게 볼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간략하게 이제 태중 육신 기세론. 대한민국 역학계에서 지장간도는 있어도 태중 육신 기세론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학에서 최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중 육신 기세론. 이건 아주 유용한 학문입니다.
지장간이 며칠에 언제 태어났다는 것보다도 상관없이 우리가 아기가 한 8, 9개월 되면은 다 듣잖아요. 싸움하는 것도 듣고 아기가 어떤 인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요소를 가장 민감하게 듣는 시기라고. 그래서 진술충미가 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은 이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떤 계절을 넘어왔는지를 해결해버리면 끝나요. 복잡할 것도 없어. 여기에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자오음 여유가 왔을 때, 그죠? 그리고 인신사이가 왔을 때의 부분은 조금 있겠죠. 그런 부분은. 그러나 이제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이런적인 부분도 있지만 간략하게 이제 오늘 조금 뭐 내놓는다고 하면은 지지에 월지에 진술충미가 왔을 때는 반드시 지나온 계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앞에 들어왔던 육친적인 부분을 일관과 비춰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디테일하게 들어간다.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태중 육친 기세론, 그 지장간론의 버금가는 넘어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 이론을 제가 한번 씌워봤습니다. 그럼 1이든 물이든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지에 토가 들어왔을 때. 당연하죠. 그럼 지지에 술이 들어오고. 해석을, 이제 이 이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 이론을 정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래서 토에 대한 부분은 태중 육신 기세로로 해결이 끝나버린 거야. 지장간론에 대한 부분이 그게 며칠에 얼마가 들어와 그건 다 필요 없어. 의미가 없어. 아기가 임신을 했을 때 그 지나온 기간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가 이 안에 다 들었잖아. 다 듣고 있잖아요. 그 기세,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 월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계절이잖아. 그 계절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뭐예요? 태어났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오행의 기운이 그때 가장 강하게 들어왔다고. 그건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가장 강하게 얘가 머금고 있다고. 이론적인 부분은 그래요. 근데 이걸 실제로 풀이에서 나와봤을 때 너무 잘 맞아. 저기요, 저는 이 부분을 네. 배우지 않고 이제 좀 보는 그 적인데 예.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면 예. 겨울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그 계절을 다 겪었을 거 아니에요. 자, 봐요. 경금이 축월에 태어났다. 얘는 결국은 오행상 토잖아. 예. 토 아닙니까? 토, 그죠? 정인이죠. 인성적인 요소거든. 그럼 이 사람이, 이 애가 태어날 때 계절은 해자라는 계절을 넘어왔잖아요. 예, 예. 그럼 얘가 인성적인 부분의 요소는 있는데 얘가 활발하냐고. 활발한데 왜 활발하냐면 해자축이라는 이게 뭐예요? 식상이잖아. 그죠? 식상 아닙니까 이게? 식상이 얘가 있느냐 없느냐는 식상은 있는데 겨울의 모습이니까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그리고 또 지장간 자체에도 개수가 들어있잖아.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이 식신적인 요소, 상관적인 요소에서의 예를 들어 직업적인 성향을 봤을 때 음식점 장사라든지 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는 얘는 해도 된다고 보는 거야. 식상 자체의 계절은 넘어왔단 말이야. 아예 없는 거하고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변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이론이다. 이런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실전에서 한번 응용해 보시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축월에 태어났지만 걸어온 계절이 그저 걸어온 달이 해.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부분을 붙였던 이유가 일간의 기준에서 해자축이면은 식상이잖아요. 식상인데 이 사람은 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토를 쓰니까 인성이잖아. 식상을 사용하는 인성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팔자에서 어떤 부분이 직업성을 가지느냐는 거지. 해결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 팔자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행이라는 부분하고 육친이라는 부분하고는 반드시 이론적인 부분에서 구분을 둬야 돼요. 오행적인 부분은 이 사람의 어떤 기운적인 부분을 보는 것이고 육친을 보는 것은 쓰임, 활용성, 이 사람이 어떤
밥그릇을 가지고 직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육신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오행적인 요소를 보는 거하고 육신적인 요소를 보는 거하고는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된다고. 그걸 안 가지게 되면은 팔자가 너무 힘들어져요. 개념 공부는 아주 중요한 거다고. 일단 월지에 없고 일지에 있으면 일지를 마찬가지죠. 일친구 똑같이 보는 거예요. 아니래 일지하고 월지하고 충이 돼 있다 그러면 충미충도 상관없는 거지. 그거는 운동성의 활용성 자체를 보는 거지만은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깔려 있는 부분을 본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팔자를 풀이한 부분이 뭐냐면 이 진울이 왔잖아요. 그죠? 진울이 왔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인이 왔다. 경인이 아니고 경술이 왔다. 경술. 그죠? 충은 다음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원하는 성향이 뭐예요? 경금이 원하는 성향은 어디로 간다고? 이 사람이 원하는 부분 뭘 원해요? 결국은 재성을 원하는 거야. 저렇게 있을 때는 월지를 더 우선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이 사람이 지나온 길이 인묘로 지나왔잖아. 속에서 인묘로 익었다는 거죠. 인묘진으로 임신을 해가 커왔잖아. 그러면은 이 양반이 돈 씀씀이가 어때요? 있으면 써보는 거야. 제격이란 말이에요. 제격을 가지고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진이나 경술은 이건 다르다고. 경진 자체는 뭐냐면 인묘진으로 왔잖아. 이 사람은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돈을 원하는 인생을 쓴다고. 그럼 이 사람은 경술은 투기력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유수로 지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로 보는 거예요? 권력직, 운동 이런 거로 보는 거야. 그러면은 진술충매에 대한 해결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태정 육신 기세로는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다 하시죠? 이게 제가 새롭게 밝혀낸 이론입니다. 섞여 있으면. 예? 그래서 어떤 거? 아니 축이 진술충미가 전 계절의 두 번째나 이렇게 있으면. 정계절이 두 번째라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러보십시오. 묘 알죠? 경이 묘 월에 태어났다. 묘인 축이 안 되면 묘 인축 인 축이 경인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는데 인월에 이 노래. 그러면 뒤로는 뭡니까? 축 그게 축자가 되잖아요. 안 가르쳐 주지. 자, 일단은 그 토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끝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토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거든. 결국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연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인간의 그 기질적인 부분. 우리는 태어난 부분에 따지지만 태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상근까지 따지면서 써먹는데, 그죠? 아기가 자라오면서 가장 그 뜻은 뭐냐면은 임신하는 그 기간 맨 마지막 한두 달간에 아기는 그 엄마와 아빠의 어떤 얘기를 다 들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의 오행적인 부분을 받는다. 요 태정육층 기술에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천간지지를 보잖아요. 갑부터 개를 보죠. 그러면은 이 개수가 지지를 내리면 어디로 내려오죠? 자로 내려오죠. 그죠? 천간의 기운이 갑을병증 무기경신 임괴로 해서 자축으로 다시 가죠. 그죠? 해까지 가죠. 그럼 뭐냐면은 이 하늘의 기운이 개에서 땅의 개로 내려와 버리는 거야. 오행이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그죠? 추, 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양간이 음간이 상관없는 거라고. 천간의 개가 지지로 내리면 자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자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는 지구의 생성 자체가 생명력적인 그 물이 없으면은 물이 내려서 물의 어떤 작용력에 의해서 대지가 되는 거야.
물이 생겨서 대지가 되어서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축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수가 땅으로 내리면 자수가 된다. 연결이 되는 거라. 천간과 지지는 끊임없는 변화의 어떤 모양으로 갖추어진다는 거.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고. 그래서 천간지지 원리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명리학의 이론 중에 하나인 삼합에서 12운성적인 부분, 요 이론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하면서 그 양간과 음간에 대해서 좀 다른 개념으로 내가 설명한 기억이 있죠. 몇 년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간목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해에서 장생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을목은 어디서 장생을 하죠? 오에서 장생을 하는데, 오에서 장생하고 인에서 제왕이죠. 술에서 입고하죠. 그죠? 그러면은 을목의 삼합의 궤도는 인호술 궤도란 말이야. 그죠? 인호술 궤도로 가거든. 그러면은 다른 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음간 양간 돌릴 필요 없이 간목은 해묘미 궤도고 을목은 인호술 궤도로 생각해버리면 된다. 인에서 장생한다는 개념으로 돌려내버려도 된다. 굳이 오에서 장생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이론적인 근거는 뭐냐면은 을목이라는 것은 활엽수잖아. 활엽수가 5월에 가장 확실하게 피어버리죠. 활엽수로 봤을 때. 그러면은 12운성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천간의 어떤 기운적인 부분이 지상이 어떤 모양으로 펼쳐지는가를 보는 거라고. 하늘에 있는 기운 자체가. 그러면은 이걸 역설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지장간론에서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묘월이 되면은 지장간에 갑월이 갈리죠. 그죠? 갑월이 갈린다고. 그러면 을목 자체는 생을 인해서 하니까 묘에서는 을목이 강해요, 약해요? 록이 아니라니까, 약하다니까.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고 실전에서 한번 써보시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을목이 5월이 되어야 강하게 써먹는다고 봐야 돼. 장생이 아니라니까요. 을목에서 피버린다고. 그렇게 생각해. 이게 왜냐면 여기서는 제왕지가 돼버리잖아. 인호술 궤도로 갔을 때는. 그래서 12운성적인 부분의 삼합의 궤도, 이 모양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새롭게 한번 이론을 한번 바꿔서 써보는 것도 안 좋지 않겠나. 근데 실제로 이걸 써봐도 이것도 잘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을목 자체도 인호술 궤도니까 술, 해다축 구간에서는 효과가 없거든. 이 궤도로 넘어와도. 그러니까 아무 이론적인 차이가 없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선생님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가 대운법 있잖아요. 대운법이 나누어지는 부분이 양간과 음간에 대한 부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왜 예를 들어서 갑수로에 태어났다, 임수가. 그러면 이게 월주단 말입니다. 태어나면은 이게 결국은 이 태어난 월 자체가 기준이 되잖아.
대운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럼 대운이 기준이 되면은 그러니까 남자가 순행하든 역행하든 이 태어난 달을 보지를 못해. 여기 출발해가 이렇게 가고 여기 출발해 이렇게 가버리잖아. 그 결국 이 기준점이 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가 양가는 순행해서 앞으로 가는데, 이제 남자 음간 자체는 역행을 해가지고 계절에서 거꾸로 가잖아요. 돌아가는 게. 그럼 왜 거꾸로 갈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저도 생각해요. 예. 남자는 양인데 음을 취하고 있으니까 거꾸로 가는 거다. 그것도 좋은 이론. 좋은 말씀 맞아요. 그리고 다른 분. 이제 제가 이제 이 제야의 고수들을 좀 만나러 다니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참 이 부분은 제가 중국에서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대운을 쓰는 학자도 있어요. 무조건 순행으로 때려버리는 게 있다고. 어떻게 시간이 뒤로 가느냐? 그건 용납이 없다. 해서 무조건 남자 여자고 순행으로 다 나와버린다고. 근데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한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거 뭡니까? 이거 들고 하는 거 뭐라 합니까? 그 풍수할 때 이렇게. 엘로드를 보면은 이거 딱 들고 여자한테 가면은 오므러들어요. 남자한테 가면은 벌어진다고. 희한해요. 내가 남자지만은 남자한테 가면 엘로드가 싹 벌어져. 여자한테 가면 오므러든다고. 결국은 여자는 엄적이니까 당연히 오므러들죠. 그러면은 이제 남자한테 가면 벌어지잖아. 근데 우리가 띠로서 순행 역행을 나누잖아요. 띠로서 순행하고 역행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왜 띠로서 이렇게 나눴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좀 똑똑한 사람이네. 이 띠라는 기준이 생긴 것은 전국시대, 중국의 전국시대 때 이론이 정립이 됐어요. 대략적으로. 이게 이제 중국의 전국시대로, 우리가 춘추전국시대 있죠. 군흥할거의 시대에서 이게 이론이 정립이 됐는데, 띠라는 것은 결국 인간도 동물이란 말이에요. 인간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동물에 대한 어떤 특성적인 부분을 부여를 하면서 남자, 여자를 바꿔놓은 거라고. 그러면은 남자가 양띠로 태어났다, 양의 띠로 태어났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을 펼쳐내고 가야 되는 거고, 남자가 음의 띠로 타고났다는 거는 역행하듯이 그 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순행하는 삶, 소극적인 또는 조금은 남자로서 역동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면 깨져버린다고. 마찬가지로 여자도 음띠로 가가지고 순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팔자고, 그리고 양의 띠로 태어났다, 역행한다 이러면은 팔자 자체가 조금 스펙타클한 삶을 산다. 이것을 이제 그 삼각지 도사 박유루 선생은 어떻게 생각을 해놨냐면은, 역행의 운을 가지고 있는, 역행의 띠를 가진 사람은 크게 흥하지를 못하지만은 크게 망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왕한테서 나아갈 때 앞으로 그냥 가지는 안 하잖아요. 물러나갈 때 뒤로 물러나가잖아. 다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크게 깨지는 소지는 없다고 본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제 순행과 역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을 다 못했지만 조금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은 있다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임신했을 때 그 사주의 패턴을 한번 읽으면서 거기서 대운과 이 방법을 조금 한번
대충 이론적인 부분은 내가 정립을 조금 해놓은 상황인데 그거는 한번 조금 넘고 싶다고. 지금 우리 그 현재 일반화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대운에 대한 이론을 조금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자연은 시간은 앞으로 가는데 왜 자꾸 거꾸로 가느냐. 이걸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욕심은 제가 있고, 그래서 대운의 순행과 역학을 따지는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돼지띠다. 돼지띠의 인월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삶은 여기 두 글자에서 끝나버린다고. 두 글자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게 월이죠. 이게 연이라고. 오행적으로 수죠. 목이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시간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시간 속에서. 그게 뭐냐면 이게 음양오행이 상생과 상극에 대한 어떤 연월의 배치에 의해서 삶의 패턴이 정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인월에 태어났다. 해월이다. 수생목이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이게 연이라는 것은 조상의 궁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조상한테 받은 게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시간 속에서 계속 자기가 나아가는 삶이고, 이 사람은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갖고 오는 삶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자기가 받은 게 있는 사람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받은 게 있다니까. 그럼 거기에 삶의 패턴이 딱 정해져 버린다니까. 남자가 순행하느냐 역행하느냐에 딱 따라서 삶의 어떤 큰 틀이 정해지면서 바라보면 된다고. 아까 우리 도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패턴에서 남자 여자 대운의 순행과 역행의 패턴만 딱 잡아줘 버리면 벌써 거기서 끝나. 그 사람의 삶의 큰 윤곽은 끝이 나버립니다. 이 사람이 역동적인 삶을 사느냐 순행적인 삶을 사느냐. 그럼 이 사람은 호랑이띠가 해월에 태어났으니까 수생목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이냐. 호랑이의 기질을 펼친다 고 했을 때는 삶이 굴곡이 있다고 보는 거지. 실제 이제 그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사실 크게 많은 게 필요가 없어요. 큰 몇 가지 안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밖에 없어요. 인간사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 큰 몫도가 없다고. 그 몇 가지 안에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우리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공부하고 저런 것도 공부하고 해야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학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세상이 돌아가는 시사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읽어내야 된다. 결국 그 팔자를 풀어서 해석하는 통변의 능력은 결국 학자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하고 같은 거라고.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폭넓게 설명을 해주느냐 아니면 소극적인 부분으로 설명해 주느냐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도 결국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우리도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공부라든지 혁신적인 부분, 세상을 바라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고 디테일하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넘어서의 움직임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는 해지가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을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해내거나 자기가 그거를 연습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공부하는 그냥 일반적인 도서밖에 안 되는 거라.
우리는 어떤 사물이 들어왔을 때 항상 그 너머에 뭐가 있어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태중육친 기세론, 그리고 삼합의 계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철판신수. 제가 철판신수도 사실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엄청나게 부푼 꿈을 꿈고,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어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에 16시간씩 그거를 내가 풀었다고. 그때 풀 때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도 몰라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이런 걸 해놨네 할 정도라고. 근데 막상 어느 정도 이걸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허무해.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명리하고 이 철판신수에 대한 부분하고 이걸 좀 합쳐서 어떤, 그리고 또 다른 이론들을 조금씩 넣어서 또 새로운 그 공부에 대한 이론을 좀 더 들어와서 이제 어떤 사주를,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보고, 물론 이제 제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하고 인연이 닿고 서로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오늘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철판신수 저 책이 종류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한 30종류 돼요. 그러니까 30종류 되고요. 이게 종류가 파가 있죠. 남파, 북파가 있어요. 우파, 옹자파, 좌파, 우파, 중립파. 대파, 쪽파가 아니고 남파, 북파가 있어요. 근데 남파가 조문수가 많아요. 12,000개. 그리고 북파가 한 7,000개 정도 되네요. 근데 철판신수의 핵심은 조문이에요, 조문. 이 조문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풀어가는 방법은 너무 많아. 풀어가는 방법이 20가지에서 한 30가지 사이에 있다고. 작은 거는 1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운, 세운, 그리고 평생운, 그리고 부모의 띠, 자식의 띠, 이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가, 어느 계절에 죽을 것인가, 이 사람이 태어난 시간 자체를 몰랐을 때는 8가지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의 그 부모의 그 흥망성쇠, 직업적인 부분까지 다 나온다고. 그러면은 시를 몰랐을 때 그걸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 사람의 아버지, 엄마의 띠, 그리고 엄마, 아버지의 띠를 만나면은 뭐가 나오는지까지 디테일이 다 떨어져 나온다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 70% 정도, 70% 정도 맞아요. 근데 명리를 하면서 어떤 기미를 볼 수 있잖아. 이 사람이 12운성에서 절퇴지를 만났는데 어떤 사건성이 일어날 것인가를 철판신수로 딱 들여다보면 뜬다니까.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겠죠. 정확하다니까. 그리고 그 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나온다니까. 100세까지.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조문 자체가 12,000개잖아요. 12,000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2,000개의 조문이 작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사실 12,000개를 조문을 가지고 인간사를 들여다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간사를 들여다볼 수 있다고.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이 12,000가지 안에 다 어떤 암호 형태 또는 식기나 아니면 큰 어떤 틀에서 이 조문을 넣어놨다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조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풀어내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 걸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면 자평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평적인 부분 이론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문가적인 부분으로 따지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학문이다. 그러면 철판신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그 일간대에 비해서 월에, 네. 일간대 뭐 월에 예를 들어서 뭐 병아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일단은 시로하면 12시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 가불병정 개까지 해가지고 자에서 해까지 해가지고 시를 각기는 어차피 갑자 얼축부터 나오니까 한 9,000가지
그거는 찾아낼 수가 있잖아. 찾아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뭐냐면은 철판 신수는 태울수, 육효, 하락이수, 주역, 그 다음에 자미두수, 자평명리 해가지고 한 6, 7가지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평에서 볼 수 없는 단시점, 점적인 내용까지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다. 근데 왜 철판이라고 했죠? 철판요? 철판공이 철판공인데 내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이름이 참 맛있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소광절 선생이 자기의 직계 제자, 아주 아끼는 애제자한테는 철판 신수를 줬고 그냥 일반 제자한테는 하락이수를 줬다고 그래요. 하락이수는 조문수가 그래 많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 핵심은 결국 조문인데 조문도 제가 이제 곧 조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문이 나오고 이제 이 팔자를 볼 수 있는 디테일함이 조금 더 나아지겠죠. 어차피 운명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어떤 그 운명에서의 기륭을 우리가 해주고 판단해주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어줌으로써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일으킬 수 있느냐? 그건 이 사람은 내하고 인연이 안 닿았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떤 만남과 헤어짐의 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제가 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철판 신수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의 어떤 이론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사고 자체가 좀 달라요. 그냥 이 기존의 어떤 학문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 디벼가지고 새롭게 받아들이고 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제가 어차피 지금 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 명리학이라는 공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론적인 부분이나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의 이론을 좀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